그래서 은하수은하의 내부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려 보면은 부각 모양의 발광성운을 동반한 별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국악이 뭐예요? 구 모양의 껍데기, 국악 모양의 발광성운을 갖고 있는 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한다. 행성상 성운은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별의 모습이다. 그래서 태양의 잔해는 처음에는 행성상 성운에 깊숙이 쌓여 있겠지만 고온의 알몸이 밖으로 노출된 태양은 서서히 식으면서 수축을 계속한다. 그래서 계속 이제 수축을 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안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연료도 없고 압력도 없기 때문에 계속 중력 수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차 숟가락 하나분의 질량이 1톤에 이르는 고밀도 물질로 수축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놓인 물질을 우리는 축퇴 물질이라고 한다. 차 숟가락 하나분의 질량이 1톤에 이르는 고밀도의 물질, 이것을 축퇴 물질이라고 한다. 태양이 행성상 성운 한복판의 자리에는 백색 외성으로 변신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백색 외성이 되는 거예요. 적색 거성이라고 그랬죠. 아까 거는 뭐예요? 크다라는 거죠. 왜? 팽창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이제 수축해서 조그맣게 졌기 때문에 백색 외성이 되는 거죠. 작은 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억 년의 세월이 또 지나면 태양은 그나마 남아있던 자신의 온기를 복사로 다 잃고 결국 흑색 외성이 돼서 우주인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질량이 비슷한 두 별은 같은 진화의 과정을 같은 속도로 밟아간다. 그러니까 별은 크기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질량이 큰 별은 작은 별보다 자신의 핵연료를 더 급히 사용한다. 그러니까 큰 별은 더 일찍 이런 과정을 겪고 죽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다른 두 별이 동시에 태어나 쌍성계를 이룬다면 큰 별이 작은 별보다 먼저 적색 거성 단계에 들어가고 백색 외성으로서의 종말도 먼저 맞게 된다. 근데 별들은 둘씩 짝을 지어 쌍성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는 적색 거성과 백색 외성으로 구성된 쌍성계가 흔하다. 왜? 별들은 보통 두 개가 모여 있는데 별 두 개가 똑같은 크기면은 뭐 똑같이 이제 어떤 생애 과정을 밟아 나가겠지만 보통은 이제 크기가 다르겠죠. 그럼 하나는 더 빨리 그런 과정을 거칠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거는 더 늦게 그래서 이런 어떤 삶의 별의 진화, 별의 그 생애 과정이 서로 다를 것이다. 특히 근접 상성계인 경우에는 두 별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잔뜩 부풀어 오른 적색 거성에서부터 흘러넘치는 물질이 백색 외성 표면의 특정 지역으로 떨어져 쌓인다. 그러니까 백색 외성은 먼저 이제 죽음의 단계에 이르는 그런 별이고 적색 거성으로 된 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좀 느리게 이런 과정을 거친 별이죠. 이렇게 자신의 동반성으로부터 공급받은 수소를 가지고 백색 외성은 강력한 중력의 작용으로 고온 고압의 상태를 만들고 결국 핵융합 반응을 다시 일으킨다. 자, 자기보다 질량이 작은 쌍성계의 그 파트너 별이 나중에 적색 거성이 된 거죠. 그 적색 거성으로부터 이제 수소를 공급받아 가지고 백색 외성이 다시 한번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때 백색 외성은 갑자기 마른 빛을 낸다. 그러나 잠시 후에 원래의 밝기로 돌아간다. 이것이 신성이다라는 거죠.
잠깐 그 적색 거성으로부터 자기의 파트너인 적색 거성으로부터 이제 수소를 공급받아 가지고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조금 더 밝아졌다가 원래 크기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신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간운에 들어있던 수소와 헬륨이 뭉쳐서 별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신성하고 초신성은 다른 거죠, 완전히. 신성은 이제 파트너 별이 있을 때 먼저 죽음의 단계에 이른 별이 그 적색거성에 이른 자기의 파트너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아 가지고 빛을 잠깐 더 냈다가 사라지는 게 신성이에요. 성간 운에 들어있던 수소와 헬륨이 뭉쳐서 별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이 별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합성해서 성간 공간으로 돌려보낸다. 아까 이제 어떻게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요? 핵융합 반응으로 이제 뭐 탄소라든지 산소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적색거성의 대기층이 항성풍의 형태로 밖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이거 아까 얘기한 거죠. 태양 규모의 별들은 행성상성운의 단계를 거쳐 자신의 외곽층을 날려보낸다. 이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초신성 폭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질량의 대부분을 공간으로 분출한다. 성간 공간에 이렇게 공급된 물질들은 별의 핵융합 반응에서 쉽게 합성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이 성간 공간에 공급된 물질이라는 것은 다른 별이 이제 죽을 때 내뿜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별의 핵융합 과정에서 별의 핵융합 반응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인 물질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별 내부에서는 수소에서 헬륨에서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진다. 질량이 비교적 큰 별들에서는 헬륨의 핵이 단계적으로 첨가되면서 네온, 마그네슘, 규소, 황 등의 순으로 무거운 원소들이 합성된다.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에서는 이제 헬륨이 계속 붙으면서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핵융합 반응이 한 단계씩 진행될 때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2개씩 더해지면서 왜 2개씩 더해져요? 헬륨 하나가 양성자랑 중성자가 각각 2개죠. 그래서 이제 최종 단계에서 철이 합성된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14개씩 가진 규소의 핵은 10억 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무거운 원소들은 더 높은 온도가 돼야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진다. 규소 원자핵이 둘씩 모이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28개 가진 불안정한 니켈 핵이 생성되는데 이 니켈이 코발트를 거쳐 가장 안정한 철이 된다. 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무거운 원자들이 아주 높은 온도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야 만들어진다는 거죠. 철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28개씩 갖고 있다. 희귀 원소들 중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일부 섞여 있다. 초신성이 폭발하면 본인이 만든 그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내기 때문에 그 초신성이 폭발하고 나서 희귀 원소들이 그 우주 공간에 분출이 된다는 거죠. 지구에는 금과 우라늄이 비교적 풍부한 편인데 그것은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초신성의 폭발이 많았기 때문이다. 금과 우라늄 이렇게 이제 원자 번호가 큰, 다시 말해서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가 큰 이런 무거운 원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지구에서. 그것은 바로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초신성 폭발로 그 초신성 자체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이 이제 공간 성간 공간으로 분출이 되면서 그걸로 이제 지구가 이제 그게 이제 지구를 이루는 물질의 일부가 된 거죠.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원소들의 원자 번호에 따른 상대 함량 비율의 분포가 별에서 합성되는 원소들의 상대 함량 비율과 딱 들어맞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 적색 거성과 초신성이라는 특별한 용광로와 도가니에서 제조됐음을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볼 수 있는 원소들의 원자 번호에 따른 분포, 상대 함량의 분포, 이것이 별에서 합성되는 원소들의 상대 함량 비율하고 딱 맞다. 그 얘기는 뭐냐? 우주에 있는 원소들이 별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태양은 제2세대 또는 제3세대의 별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만들어지는 그런 별이 아니라 한번 다른 별이 죽고 나서 그 별이 갖고 있던 물질을 성간으로 내뿜은 그걸 가지고 다시 만들어진, 혹은 그런 별도 또 죽고 나서 자기가 만든 이제 물질을 성간 공간으로 내뿜어서 다시 또 만들어진 3세대 이런 별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태양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은 두세 차례에 걸친 항성 연금술의 결과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만들어진 그런 건 아니고, 왜요? 아까 지구에서만 해도 금이나 우라늄이 많다고 그랬어요. 원자 번호가 높은 것들. 이런 거는 이제 1세대 별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데 뭐 두세 차례 이런 걸 겪다 보니까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성간 공간으로 분출된 것을 가지고 만든 그런 이제 별이나 행성이라는 거죠. 초신성에서 유래한 충격파가 성간기체와 성간티끌로 구성된 성간운을 통과하면서 그곳의 밀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중력 수축이 유발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을 하니까 그 물질이 그 주변에 있는 성간기체와 성간티끌의 밀도를 높여가지고, 밀도가 높다는 것은 질량이 높으니까 중력이 세지니까 중력 수축을 한다는 거죠. 그 결과로 태어난 게 뭐냐? 우리 태양계다.